국방의 그 겨울 나들이란 작품입니다. 자, 이 작품은 그 6.25 전쟁으로 인한 그 상처, 그리고 이것을 이제 극복하는 어떤 이야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작품 속에 등장하는 나와 그 남편, 그리고 아주머니와 노파의 삶을 통해서 6.25 전쟁의 어떤 낳은 상처와 그 상처를 극복하는 과정을 작가의 따뜻한 시선으로 이렇게 그려낸 소설. 박완서의 소설들은 지금 6.25 전쟁 전후의 작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걸 이때 그 상처가 지금까지도 계속 연결되고 있고 그 상처는 아직도 치유되지 않았다. 이런 작품들인데, 자, 아랫부분에 보시면, 자, 남편이 전처와 사이에 낳은 딸을 그린 초상화를 보고 배신감과 허탈감을 느껴서 이 겨울 여행을 떠난 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곳에서 바로 노파를 모시는 그 며느리, 이 아주머니를 지금 거기서 자기가 헛산 것만 아닌구나. 그래서 맨 마지막 자신의 삶이 결국 헛된 일이 아님을 깨닫고는 가족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고 결심하면서 이 소설은 끝납니다. 자, 가볼까요? 자, 상업적으로 날리는 화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대중적인 어떤 인기가 있는 건 아니지만, 자, 꽤 개성 있는 특이한 자기 세계를 고집하고 있어서 그런대로 알려지고 평가받아 받고 있는 중견 화가인 남편. 자, 어느 정도 이제 화가로서 많이 이름이, 명성이 지금 자자한 것 같아요. 자, 남편은 요즘 세 번째 개인전을 앞두고 그 준비 때문에 집에 들어오지 않고 시내에 있는 아틀리에, 자, 결국 이 화실, 작업실에서 묵는 일이 많았나 봐. 남편의 건강도 염려도 되고 나는 가끔 먹을 것을 해가지고 나가보고 남편을 옷을 갈아입으러 집에 들르려고 하는 정도. 자, 다 바쁘네요 지금. 어제도 나는 시내에 나갔다가 로스 고기를 좀 사가지고, 자, 이렇게 불고기를 좀 사가지고, 자, 아틀리에에 들렀는데, 자, 거기에 출간, 자, 시집간 딸, 친딸이 아니죠? 그 이북에 있는 그 어떤 그 전처의 딸입니다. 자, 와 있었습니다. 남편은 지금 출간, 이 시집간 딸을 모델로 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극도로 단순화하고, 그 다음에 동양화한 풍경이나 동물을 즐겨 그릴 뿐, 인물이 남편의 그림에 등장하는 걸 거의 본 적이 없는 나는 다소 놀랐습니다. 왜? 그것도 딸을 모델로 해서 그림을 그린다는 것이 상당히 이례적인 거야. 자, 그리고 그 인물하는 남편의 종래의 화풍과는 전혀 다른 끔찍하도록 섬세하고 생생하고 사실적인 그림이었대요. 여태까지 화풍하고는 너무 다르고 어떻게 너무나 섬세하게 그 딸의 모습을 생생하게 지금 묘사를 했단 말이야. 그렇게 똑같이 닮게 그린 그림이 좋은가 나쁜가는 둘째치고 난 울컥 혐오감부터 들었대요. 혼까지, 영혼까지 거기 올마붙은 영정을 보고, 자, 어떤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그린 이 그림을 보는 느낌. 그 안에는 그 사람이 혼령까지를 다 그대로 빼다가 박은 것 같은, 자, 이런 어떤 그림, 정말 섬세한 필치의 그림을 그렸단 말이야. 자, 그래서 더욱 질린 건 모델인 딸과 화가인 남편이 이루고 있는 미묘한 어떤 분위기. 자, 그리고 자, 부드럽고 따숩고 만족한 교감은 사랑하는 부녀 사이 그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으나, 자, 부녀 이상의 비밀스러운 무엇인가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자, 그 뒷부분에 알겠지만 결국 남편과 딸은 자신에게 상처를 준 가해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자기는 상처를 받았어. 근데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서 나는 더 확대 해석을 해서 뭐까지 거기서 끌어낸 거예요. 바로 전처의 모습을 거기서 찾아내려고 한 남편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한 거야 지금. 거기서 상처를 받았어. 자, 둘이만 친하고 싶은 눈치가 역력했고 둘은 나를 예의 바르게 반겼는데도, 자, 정말 아무런 저기도 없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줬는데도 나는 밀려난 것처럼 거기서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 출가해서 3년째 갓 돌진한 첫 애를 두고 있는 딸은 처녀 때와는 또 다른 윤택하고 기품 있는 아름다움으로 소파에 단정히 앉아있어. 그만큼 이제 성숙미가 느껴지겠죠? 자, 한창 떼고 나는 찬탄과 동시에 섬광처럼 눈부시게 어떤 깨달음이 왔대요. 자, 그거 뭐냐? 그렇지. 꼭 저맘 때였겠구나. 남편이 전쟁통에 첫 번째 아내와 생이별을 한 게 꼭 첫 번째 아내가 지금 딸만 한 나이였겠구나 하는 깨달음은 나에게 또 한 번의 충격을 주게 됩니다. 더군다나 딸은 내 친딸이 아니고 남편과 그다음 첫 번째 아내와의 사이에서 난 딸이고, 딸은 엄마를 닮는 방법, 남편은 딸을 통해 이북에 두고 온 당시 아내의 모습을 되살렸음에 틀림없어. 남편한테 확인한 것도 아니야. 내 혼자의 어떤 추측이에요 지금. 나는 그 여자보다
훨씬 손 아래지만 나이는 적지만 지금 옆에서 볼품없는 꼴로 늙어가고 있는데 그 여자는 그 첫 번째 아내는 남편의 가슴 속에 지금의 딸의 모습처럼 빛나는 젊음과 아름다움으로 간직돼 있구나 이렇게 싶자 자 질투가 독사 머리처럼 이렇게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자 왜? 이별했을 때 남편은 이별했을 때 그 모습으로만 누구를 기억하겠어요? 젊은 아내의 모습으로서 전체를 기억하겠죠? 자, 근데 옆에 있는 나는 결국 어떻게? 그 사람보다 훨씬 나이는 적지만 지금 나는 그 옆에서 같이 늙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질투심이 생긴 거야. 여자의 질투를 위해서는 휘어잡을 머리채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 법인데, 그러나 나는 지금 누구의 머리채를 휘어잡을 수 있단 말인가? 왜? 그 내가 질투하는 그 여자는 지금 여기 아니라 남한이 아니라 북한에 있을 테니까. 자, 나는 점잖게 예사롭게 굴 수밖에 없었고 그건 여간 고통이 아니었대요. 발산시키지 못한 질투심은 서서히 여지껏 산 게 온통 헛살았구나 이런 거에 대한 이 허탈감, 억울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허무한 느낌을 받은 겁니다. 자,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냐? 남편과 딸에 대한 이 배신감에서 자 혼자서 겨울 여행을 떠난 나는 자 운양의 호숫가 여인 속에서 쉼없이 도리질을 하는 노파와 시어머니인 노파를 헌신적으로 봉양하는 아주머니를 만나서 그 할머니가 왜 계속 도리질을 하는지 자 그 사연을 듣게 됩니다. 자, 6.25 전쟁이 났다고는 하지만 순박하던 마을 사람들이 무슨 도척의 영신이라도 신 것처럼 이 도척, 중국의 도적입니다. 심지어 이 사람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냐면 살아있는 사람의 생간을 빼먹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렇게 무자비한 어떤 이런 사람들의 영혼이라도 신 것처럼 자 우리 민족끼리 어떻게 했어요? 6.25 상황에서 서로 죽이고 죽는 것 외에는 대포 소리 한번 제대로 난 적이 없던 마을에 벼랑간 비행기가 날아와서는 기총소사와 폭탄을 쉴 새 없이 퍼붓고 앞산 뒷산에서 총소리가 며칠 계속해 콩 볶듯이 나더니만 어떻게 하는 거야? 비행기가 날아와가지고 폭격을 하는 겁니다. 지금 기관총을 쏘고 이어서 죽은 듯한 정적이 왔다 그랬으니까 자 결국 그렇게 인민군과 여기 있는 국군이 대치를 하더니 인민군들이 결국 어떻게 다 물러가고 지금 조용해졌다는 상황을 여기 죽은 듯이 정적이 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이제 인민군들이 다 퇴각을 하고 공습을 피해 집 속에 쥐죽은 듯 처박혀 있던 마을 사람이 하나둘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다가는 재빨리 움츠러들어요. 아직도 혹시 어디 인민군이 있지 않나? 여기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자 아직은 서로의 대화를 꺼릴 정도로 지금 불신감도 지금 아직 있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마을 사람끼리. 빨갱이가 이 인민군이 물러갔다는 징보도 안 물러갔다는 징보도 없었고 그쪽에 붙어서 세도를 부리던 이 패거리들의 모습은 안 보였지만 인문위원회가 쓰던 이장집 마당 깃대 꽂이에는 아직도 그쪽 기 바로 인공기가 아직도 거기 펄럭거리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약간 좀 불안한 상태예요. 지금 전쟁은 거의 이제 종식이 돼가는 상황인 것 같고 인민군들은 결국 어디 다 북한군들은 북으로 밀려 올라간 것 같은데 그런데도 아직까지 확실치가 않은 거야. 지금 불안해. 마을 사람들은 불안하기 때문에 긴가민가 이런 상황인데 자 그 밑에 이런 어중간하고 모호한 때 벌써 성질이 급한 남편은 야밤을 타서 깊은 밤을 타서 집에 돌아와 있었습니다. 자 남편은 지금 어떻게 혹시라도 여긴 자기가 잡혀가거나 이럴까봐 인민군들한테 지금 안 보이기 위해서 다른 곳에 숨어 있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자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전쟁이 끝났다 싶으니까 바로 이 어머니와 그다음 아내가 있는 이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지금. 그리고서 집 안에 숨어 있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서울이 이미 수복됐는데 제까지 것들이 여기서 버텨봤댔자 며칠을 더 버티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자 그리고 자 텃밭에 이미 김장 배추를 간 뒤였지만 울타리엔 기름이 잘잘 흐르는 애호박이 한창 열릴 그런 찬바람 내기였대요. 자 이때 어머니는 어떻게 되는가? 바로 여기서 이 애호박을 따기 위해서 왜 아들에게 뭐라도 좀 해주려고 이걸 가지러 이제 뒤란으로 갔겠죠. 자 그래서 이 사건의 어떤 개연성입니다. 그럴 법한 이야기. 자 그런데 아침 이슬을 헤치며 뒤란으로 애호박을 따라 나갔던 시어머니가 벼랑간 찢어지는 자 지금 여기서 어떻게 자, 소리를 지릅니다. 비명을 질렀어요. 자 이게 바로 어떤 새로운 사건에 전개되는 요소로 지금 작용하는데
자, 지금 어머니가 소리를 지르니까 그 방 안에 있던 누가? 아들과 며느리가 어떻게 했을까요? 걱정이 되니까 뛰어나왔겠죠? 자, 몰라요. 몰라요. 정말 난 모른단 말이에요. 자, 이건 뭐냐? 며느리가 혹시라도 지금 누군가 찾아와서 남편, 아니, 누구야? 아들 어딨냐? 물어보면 그냥 모른다, 모른다 계속 이걸 가르쳤단 말이야. 자, 언제부터? 지금 아들이 다른 곳에 피신해 있을 때도 그렇고 계속. 왜? 혹시라도 지금 그러다가 인민군이나 아니면 누구한테 잡혀갈까봐.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아들 계속 그걸 저기 교육을 훈련을 시켰는데, 자, 지금 갑자기 여기서 누굴 만난 거야? 바로 인민군들. 이 패잔병들을 지금 만났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그냥 몰라요 몰라 소리를 지르니까 인민군들도 놀라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방 안에 있던 아들과 며느리도 놀랬고. 자, 그 상황입니다. 되게 상당히 우발적이네요. 자, 소름이 쫓기치도록 간담이 손에 지른 처참한 비명소리가 들렸고 그녀도 뛰쳐나가고 그녀의 남편 바로 아들까지도 엉겁결에 뛰쳐나갔습니다. 잠깐 아무도 분별력, 판단력이 없었던 거죠. 자, 저마침 뒷간 모퉁이에서 패잔병인 듯 싶은 지치고 남루한 인민군들이 서너 명 일제히 총구리를 시어머니에게 겨눕니다. 그들도 같이 놀란 것 같아요. 자, 그들은 처음부터 누굴 해치려고 나타나기보다는 그냥 시어머니와 마주쳤다거나, 자, 우연히 마주치거나 또 마주친 김에 옷이나 옷가지나 먹을 것을 좀 달라려고 양식을 좀 얻을 작정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들이 무슨 말을 걸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 꼼짝도 못하고는 못 박힌 채 그 미친 듯 몰라요 몰라요 소리를 질렀더니 이 사람들도 어떻게 된 거야? 같이 놀랐어요 지금. 딴 사람같이 드높고 세댄 이 날카로운 소리로 되풀이를 합니다. 패잔병 중 한 사람이 눈에 살기가 번뜩이는가 하는 순간 총이 그녀의 남편을 향해 난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여자들만 있을 때는 절 위협적이었겠지만 방 안에서 갑자기 남자가 튀어나오니까 이 패잔병들도 어떻게 된 거야? 긴장을 한 거죠. 그리고 그것도 그냥 거기다 대고 무의식적으로 총을 쏴버린 겁니다, 지금. 자, 그녀의 남편은 처참한 모습으로 나동그라지고 그들도 어디론지 도망을 칩니다. 자, 이런 일은 바로 일순 아주 짧은 순간에 일어나고 말았어요. 그 후 거의 실성하다시피 한 시어머니를 왜? 결국 아들이 결국 누구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바로 자기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오랫동안 극진히 봉양한 끝에 어느 만큼 회복은 됐지만 그때 뒷간 모퉁이에서 죽기를 기르쓰고 흔들어대던 그 도리질, 몰라요 몰라요 이 도리질만큼은 자 박력만 가졌다 뿐이지 멈출 줄 모르는 고질병이 되고 말았답니다. 자, 그만큼 이 도리질은 결국 어머니의 모성애를 상징하는 거고, 그래서 도리도리 할머니라는 이 동네 명물 할머니가 됐다 그랬습니다. 자, 결국 이 할머니도 며느리도 그 다음에 아들도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전쟁의 피해자였죠. 자, 그렇게 따져보면 또 어떻게? 나의 남편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리고 나의 딸, 지금 내가 키우는 그 전처의 딸은 6.25 전쟁이라는 또 하나의 피해자가 되는 거죠. 결국 다 똑같은 피해자일 뿐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사람 누구 여기에 대해서 서운함을 느끼고 배신감을 느낀다는 것도 잘못됐다고 느끼겠죠. 그래서 결국 내가 그래도 얘를 이만큼 키워가지고 어떻게 시집까지 잘 보내줬잖아. 그럼 그렇다면 어떻게 나는 헛살한 건 아니겠구나. 그러니까 나중에 여기는 이 할머니의 이 도리질을 보면서 그래 너는 잘못 산 게 아니야, 헛산 건 아니야, 이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자, 서술상의 특징인데 A는 즉 1인칭 서술자, 내가 지금 여기서 서술자로 나와 있고요. 자, B단락 부분에서는 그 과거 이야기를 전달하는 부분에서는 외부 위치하는 서술자가 자, 여기 사건을 이렇게 서술하는 3인칭 서술을 해놓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밑에서 그 각각 구절의 어떤 서사적 의미인데, 자, 지금 남편이 개인전 준비를 하니까 바빠가지고 이 작업실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다는 것이 그만큼 자, 이 개연성을 부여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남편이 딸을 통해 이북에 두고 모습을 되살리려고 했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은 바로 질투의 감정에서 우러난 것이고, 빨갱이가 물러갔다는 증거도 물러갔다는 증거도 없다는 것은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이 불행한 사건, 자, 이런 상황적인 어떤 배경이 될 수도 있고요. 자, 뒷부분도 마찬가지 이것도 개연성이 될 수 있는 거라고 했죠.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우연히 마주쳤던 바로 이 우연적 어떤 사건, 이걸로 인해서 결국 아들이 지금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박완서 소설의 주제들은 사회적 폭력에 의한 것,
자, 바로 이 전쟁과 같은 이런 거에 의해서 결국 모든 사람들이 가해자가 아니라 자, 피해자입니다. 사회적 폭력이 무서운 것은 의도를 했든 안 했든 간에 선량한 개인이 피해자가 될 수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상황을 만든다는 점. 자, 그래서 이 박완서는 바로 이 작품을 통해서 서로에 대한 헌신과 사랑을 통해 전쟁으로 인한 상처가 아물고 회복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 마칠게요.